자, 오늘 이제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제 류현진 선수 청백전 등판한 소식 저희가 들고 왔는데요. 류현진 선수가 이 케빈 가우스먼과 함께 청백전에서 마운드에 올라가지고 4이닝 동안 61구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네, 가우스먼 같은 경우에는 5이닝 74구를 소화했는데요. 주 선수 모두 점차 투구수를 늘리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막을 앞두고 어쨌든 가우스먼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류현진 선수보다 더 등판을 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구수가 한 15개 정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가우스먼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등판을 하면 이제 100% 몸 상태가 완성이 될 것 같고, 류현진 선수도 한두 차례 정도, 그리고 뭐 시즌 개막하고 나서 한 경기 정도는 조금 투구수를 짧게 끊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지금의 현재 그렇죠. 상황이네요. 앞서서 26일 디트로이트전에 시범 경기 첫 등판을 해서 3이닝 동안 41구를 던졌으니까 네, 투구수를 한 20개 정도 늘린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1회 좀 좋지 않아서 3실점을 하긴 했었는데 2회, 3회 내용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원래 계획대로면 류현진 혹은 이제 가우스먼 둘 중에 한 선수는 오늘 열리는 양키스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었는데 그랬었죠. 두 선수 모두가 이제 이 청백전에 좀 등판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우스먼이 마이너리그 경기에 등판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우스먼이 양키스전에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 모두 다 청백전을 소화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양키스를 상대로 전력을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 이제 정규 시즌이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네. 또 투수한테 중요한 거는 루틴에 따라서 점차 투구수를 늘리는 거지 꼭 강팀을 상대해서 좋은 성적을 보여야 되는 레벨의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가우스먼 같은 경우에도 올 시즌을 앞두고 1억 달러가 넘는 계약을 맺었었고 류현진도 8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으니까 두 선수 모두 뭐 그런 검증 단계는 지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토론토는 오늘 이 야수 라인업, 비시엣, 게레로, 테오스카, 구리엘 뭐 여러 선수들이 다 이 주전 라인업들을 선보였고 양키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정규 시즌 라인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라인업을 가지고 왔는데 양 팀이 모두 다 투수 쪽에서는 좀 전력을 숨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토론토와 양키스의 첫 번째 시범 경기 대결에서는 토론토는 주전으로 완전히 라인업을 도배를 맞습니다. 했었고요.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타자는 한 3명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타자들을 좀 대거 배치를 해서 좀 실험을 하는 모습인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타자는 투수를 많이 상대할수록 오히려 유리한 그렇죠. 포지션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투수는 상대 타자들을 많이 상대하면 할수록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둔 기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굳이 지구 라이벌 팀의 전력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제 판단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개막 두 번째 시리즈 이제 텍사스랑 시리즈 하고 그 다음 시리즈부터 이제 양키스를 만나고 시즌 초반에 9번이나 양키스를 만나는 일정이 그렇죠.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제 전력 노출을 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터 커투스 코치도 이제 빅리그 타자와 승부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때로는 전력을 숨길 필요도 있다 이런 말을 했죠. 맞습니다. 이거는 역시 이 코칭 스태프들의 의중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 다음 등판 일정은 볼티모어전입니다. 6일 볼티모어전 시범 경기 이 등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이 경기에 등판을 하고 이제 다음 이 정규 시즌 경기를 딱 소화를 하면은 바로 이제 시즌이 또 시작이 되는 거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경기 마지막 경기에 등판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일정대로라면 류현진 선수는 텍사스와의 개막 3연전 마지막 날, 그러니까 11일에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좀 3선발로 이 시즌을 시작하게 될 것 같다. 뭐 예상이 맞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류현진 선수는 이제 베리오스 그리고 이제 가우스먼 그에 이어서 이제 류현진 선수가 3선발 그리고 마노와 4선발 기쿠치가 이제 마지막 자리를 그렇죠. 차지하는 그런 모양새로 돌아가겠네요. 물론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몸값 순입니다. 예, 그러네. 베리오스가 연장 계약을 통해서 이 토론토의 투수 중에서 가장 총액이 높은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가우스먼의 1억 1천만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류현진 선수이고 뭐 만화는 지난 시즌 워낙에 뛰어난 활약을 펼친 신인 선발에다가 5선발은 기쿠치 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왜냐면 좌우 배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류현진 선수가 가운데 있고 이제 그 다음 투수는 만화가 나오고 그 다음은 기쿠치인 게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토론토의 선발
선발 로테이션 이 로비레이 선수가 나가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지만 오프 시즌에 가우스먼도 영입하고 기쿠치도 영입하면서 어쨌든 구색을 잘 갖춰놨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앤서니 카스트로빈스 이제 MLB.com의 기자가 이 선발 로테이션 랭킹을 매겨서 발표한 그 순위에도 토론토가 3위에 또 등극을 했습니다. 네, 로비 레이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보다 나은 선발 로테이션을 구성했다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호세 베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중반에 합류한 거니까 근데 올 시즌엔 처음부터 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우스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약이 로비 레이 못지 않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류현진 선수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사실 류현진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그러니까 그렇죠. 엑스트라 오르너리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진짜 특이한 활약을 또 펼쳤는데 지난 시즌에는 리그 평균적인 성적에 그쳤다. 근데 올 시즌의 성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유 이제 매체 부문의 합류로 수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또 이제 MLB.com에서 했네요. 맞습니다. 뭐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지난 시즌에 물론 4점대로 부진하면서 류현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우리 한국 메이저리그 팬들 사이에서 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네. 사실 2019 시즌에 내셔널리그 쌍용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아메리칸 리그 쌍용상 투표 3위를 차지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2년 연속 쌍용상 투표에서 3위 안에 든 선수가 딱 1년 부진했다고 올해도 부진할 거라고 보기는 어렵죠. 맞습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도 또 반등을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마치에 이어서 기쿠치도 살려내기를 바라고 있다는 평가가 또 뒤잇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저희가 앞서 기쿠치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 맞아요. 같네요. 자, 나머지 팀들 이제 1위를 차지한 팀은 역시 뭐 뉴욕 매치였습니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일단 디그롬과 슈어저 그러니까 쌍용상 5개를 합작한 투수가 1, 2선발을 맡고 있고요. 크리스 배식 같은 경우에도 2020 시즌 그리고 2021 시즌 타구의 부상을 입기 전까지는 정말 준수한 활약을 펼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1, 2, 3 선발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매치가 1위를 차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2위는 미러키, 아까 3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토였고 4위 화이트삭스, 5위 휴스턴, 6위 샌프란시스코였는데 7위에 또 의외로 다저스가 또 선정이 됐더라고요. 네, 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뷰러랑 우리아스 뿐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사실 커쇼가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 다저스의 선발 뎁스도 뭐 예년에 비해서는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메이저리그 상위권이다. 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곤솔린 선수도 있고 뭐 히니 그리고 앤더슨 영입이 이 뎁스 얕아진 뎁스를 어느 정도 좀 메웠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 MLB 최고 선발 투수 평균 자책점이었던 2.93을 반복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희망은 있다.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로는 히니한테 1년 850만 달러로 좀 비싼 계약을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과연 이 5점대 평균 자책점을 찍었던 히니가 다저스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 니네들이 보고 영입한 거 이거 통하느냐라는 것도 또 관전 포인트다라는 점 짚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8위, 8위 그리고 애틀란타, 9위는 양키스, 10위 이제 필리스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됐네요. 그렇죠. 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저평가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또 수비의 영향이 없지 않아 맞습니다.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메이저리그닷컴, MLB.com에서도 이렇게 순위를 매겨봤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 과연 류현진 선수의 오늘 경기 청백전 소화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뭐 말씀드렸으니까 댓글로 또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